코로나 창궐이라는 국면을 맞이해서 대책 세우는 자리는 아니지만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케팅 교육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회사의 전무님이세요. 그 마케팅 담당하는 전무님 이현철 전무가 설명을 또 할 거고, 마케팅 담당하는 이창희 씨가 보조를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티쿤이 해외 직판 마케팅 사실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일본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작년에 18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한 게 180억이고 다른 분들이 팔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다른 분들이 판 게 90억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름 잡는 얘기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티쿤이 실제로 경험했었던 거를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론은 우리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쿤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판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더 잘 알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경험을 잘 전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티쿤은 거의 무에서 시작해서 정말 매출을 만들어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현철 전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현철 전무가 온라인 마케팅 분야 탑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근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건 세계에서도 탑이란 소리예요. 딴 사람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티쿤 경험은 무지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딴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도 못 팔아놓고도 마케팅 강의한다고 돈 받는데 우리는 진짜 직접 다 해서 쌓은 경험이기 때문에 돈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뭐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모든 걸 공개하니까 이렇게 마케팅 경험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티쿤이 마케팅할 때 어떤 기본 이론을 가지고 해외 직판을 했느냐 하는 거를 이현철 전무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창희 씨 중심으로는 실제로 티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인터넷은 만국 공통어예요. 한국에 마케팅 하는 거나 일본에 마케팅 하는 거나 미국에 마케팅 하는 거나 말레이시아에 마케팅 하는 게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인터넷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은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만 바꾸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도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하잖아요. 근데 설명회 오시는 분마다 다 그걸 물어요. 일본에는 마케팅 어떻게 하냐고 묻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한테 너 쇼핑몰 광고해. 그럼 다 알아요. 네이버에, 다음에, 그 다음에 배너 광고, SNS 등등 하잖아요.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다만 한국에는 네이버와 다음을 쓰는데 일본에는 야후와 구글을 쓴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장담해요. 뭐냐면 한국에서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일본 마케팅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기 좀 웃기지만 티쿤 초창기에는 마케팅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정말 옆에 일본 원어민을
보조자로만 두고 제가 마케팅을 다 했어요. 문항도 제가 짰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일본어를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일본어는 못하는, 읽을 수 있다는 건 문장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번역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마케팅 다 했어요. 잘만 팔리는 거죠. 원리가 있으니까. 이현철 전무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곧 이어서 들어왔는데 이현철 전무는 마케팅 진짜 잘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현철 전무 일본어 못해요. 근데 원리는 누구보다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은 전 세계 마케팅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언어를 몰라서 못하지 러시아에다가 인터넷 마케팅 하려면 전 자신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인터넷 마케팅은 어렵지 않은 이유가 한국 고등학생한테 시켜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 고등학생한테 시키면 일본 마케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한철 전무께서 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왔었는가, 마케팅 하는 건가 하는 걸 좀 설명하고요. 중간중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그 방송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잘 들리나요? 방송으로? 듣는 분이 별로 없긴 해요. 그렇지만 뭐 잘 안 들리면 얘기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온라인에서 뭔가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라인에서 뭘 판다 하는 건 결국 마케팅으로 물건 팔겠다는 뜻이죠. 물건 파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게를 차려놓고 상품을 진열해서 손님을 받아서 물건 파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영업사원이 가망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통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온라인을 열어놓으면 무조건 마케팅으로 팔겠다는 뜻인 거죠. 티쿤에서 아무도 안 해본 한국에서 일본에 온라인으로 진출해서 지금 10여 년 흘렀는데, 그 10여 년은 아무도 안 해본 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뭐 티쿤이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이어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일본 비즈니스를 권하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무척 많이 겪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은 꼭 옳지만은 않았었어요. 틀린 적도 많았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일본의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의 티쿤의 마케팅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한 일주일 갖고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뭐 동료들하고 가끔 술자리에서 마케팅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랬었지, 그때 누가 틀렸었지, 누가 맞았었지 하는 이야기를 밤새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뭐 이렇게 광고비를 보조해 준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설명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판정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신 관련 학계의 교수님들 나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품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걸 만드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일본에 파는 상황에서 품질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본의 다른 경쟁사보다 마케팅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뭐 마케팅을 엄청 잘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마케팅이 원래 뛰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한국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광고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것보다 일본 시장의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도 훨씬 덜 치열하기 때문에 일본도 언젠가 저희처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팔기 위한 오히려 최적기가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마케팅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그 이창희 씨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인터넷상에 가게를 열고 원하는 게 뭐냐. 많이 파는 걸 원하잖아요. 예, 많이 팔려면 손님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손님이 많이 들어오려면 내 가게가, 내가 인터넷에 개설한 내 가게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내 가게로 많이 유입될 것이고, 많이 유입되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게 바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 걸 바라고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팔고 싶다. 많이 팔고 싶다. 팔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면 머릿속이 무지하게 복잡해지거든요. 머릿속이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팔고 싶으면 많이 들어오게 해라.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내가 많이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팔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많이 판다는 목적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하다 보면 통계가 쫙 잡혀요. 내 가게는 100명한테 노출시키면 그 중에 10명이 들어오고, 10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2명은 사더라, 또는 5명은 사더라 하는 거,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통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목표는 단순해져요. 오늘은 100명 들어오는 게 내 목표였으면 내일은 좀 더 발전시켜서 150명을 들어오게 해보자. 150명을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짠다면 내 매출은 따라서 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마케팅을 접근하는 어떤 사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티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검색어 광고를 하잖아요. 명함을 파는데 일본 야후 재팬에 명함 검색어 광고를 해요. 그러면은 명함이라고 대표 키워드를 치면 우리 회사가 노출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완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100엔이 과금돼요. 100엔이면 1대10 환율로 1000원이거든요. 그럼 몇 명이 클릭하겠어요, 하루에? 여러 명이 클릭합니다. 뭐 100명이 클릭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100명이 클릭하면 100명 곱하기 100엔, 1000원 하면은 10만원 나가죠. 예? 그럼 10만원을 내 광고비를 써서 몇 명이 사겠냐 하는 거죠. 클릭이 100개예요. 그 중에 물건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 다른 이제 용어로 전환율이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5명이 사면 전환율이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몇 명이 살까 하는 거죠. 보통 5%를 기준으로 5% 정도 사면 적당하다고 그러고요. 5%보다 많이 사면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5%보다 조금 못 미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상품마다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적당해서 5명이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우리 명함이 뭐 850원, 50엔 할 때도 있었고, 뭐 1300엔 할 때도 있었는데, 뭐 보통 1000엔이라고 치면 5명한테 팔면 얼마 파냐면 매출이 5,000엔이에요. 그렇죠? 5,000엔. 한국 돈으로 5만원. 그럼 10만원 써서 5만원 파는 거예요. 여기는 다 남지 않죠. 원가가 있고, 그 상품 마진, 그 중에 일부가 상품 마진이겠죠. 그럼 10만원을 써서 5만원을 파는데 광고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은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광고를 과감하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100원짜리 검색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100엔짜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롱테일 키워드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그 단어에도 광고를 붙이거든요. 다 그게 종합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되고 매체도 우리가 야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도 하고 SNS 광고도 하고 이게 다 종합돼요. 그래서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내가 이번 달에 광고비를 500만 원을 썼어요. 그랬는데 회원을 500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 달에 사준 매출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300만 원어치 사줬어요. 3천만 원어치 산 거예요. 내 영업이익이 30%라고 치면 3천만 원에 30%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500만 원을 써서 그 달에 500만 원 써서 모은 고객들한테 나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럼 이미 광고비 다 뽑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를 집행하시다 보면 이런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고 또 그 확신이 들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광고 이야기를 이제 광고 기법이라든지 그동안 티쿤에서 했던 광고 어떤 광고를 했는지 이제 창희 씨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튼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고고 여러분들 지금 광고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고요. 뭐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그 바탕 큐가 저기 바탕 화면이야? 저기 관리 쪽. 이게 티쿤 매출 상승표예요. 10몇 년에 걸쳐서 정말 성장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동월 대비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티쿤.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비결은 어쨌든 일본의 어떤 상품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단순해요. 싸고 좋으면 광고하면 팔리는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거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와도 못 팔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경쟁력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팔리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기가 신기하지 않아요? 매출이 진짜 잘 올라가다가 2012년 10월에 6억 3천만 원 팔았거든요. 명함 스티커를. 근데 2013년 12월에 정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회사 망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파냐고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제가 티쿤을 만들어서 2007년 여기 나오지 않아요. 2007년이 첫 해인데 2007년 어디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2007년 10월 16일 날 10월에 첫 매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물건이 일본에서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는 가격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만 해도 막 손님이 막 들어와요. 근데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매입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결제는 했어. 근데 이 결제된 돈이 들어오는데 3주에서 4주가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매출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못해 먹겠더라고.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벌써 이때부터 막 계속 매출 올라갔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2008년 10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IMF 이래 최대 엔고가 왔어요. 최대 엔고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 1000만엔을 팔면 그 전까지는 950원이었거든요. 1000만엔을 팔면은 9,500만 원이 들어오던 게 이때부터 1000만엔을 파니까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엔고도 100엔 1,53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만한 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8년에 엔고가 오면서 2012년 이때 돌아보니까 거의 1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2012년 이 무렵에 또 뭐가 왔냐면은 갑자기 엔저로 바뀌었어요. 엔고에서 엔저로 바뀌었어요. 100엔 1000만 에너치를 팔면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던 게 이때 갑자기 1000만 에너치 파니까 1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5천만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중에서. 근데 조직은 이미 비대해졌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 사실은 진짜 악하게 먹었으면 조직을 줄여야 되는데 조직을 못 줄여요. 이 조직은 한번 커지면 줄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줄였겠어요? 광고비를 줄인 거예요, 제가. 그 광고비 줄인 게 이 통계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참 키워봐요. 그래서 2013년 전까지 여기 그 감춤 풀어줘요. J 똑같 다 나왔는데. 그 사이간 2011년까지는 그 제가 2008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통계가 잘 안 잡히는데 그때까지는 첫 해는 월 300만 원 광고비를 쓰고 첫 달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매월 300만 원을 쓰다가 2009년부터는 합계만 나오는데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월 1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2007년, 2008년도에 2008년까지만 해도 월 300만 원 광고비를 쓰다가 이때 이제 엔고로 풀렸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1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N이에요, 전부. N이에요, 우리는. 2010년에 늘렸죠? 2011년에 늘었어요. 2012년도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2012년부터 광고비 집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막 200만 원, 500만 원, 1700만 원, 이때까지만 3000만 원 쓰던 돈을 확 줄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여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광고비를 줄이니까 당장은 영향이 없어요. 근데 1년 뒤가 되니까 한 10개월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광고비 안 쓴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예요. 그때 이현철 전무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도 경고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광고비 줄이면 큰일 나요. 이 광고비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내가 광고비를 안 줄이면 사람을 없애야 돼.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광고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현철 전무가 이 무렵 와서 보세요. 광고비 줄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광고비는 농사꾼에게는 굶어 죽어도 까먹지 않는 종자와 같은 겁니다. 광고비 늘리세요 해서 광고비 갑자기 미친듯이 또 늘리는 거예요. 3천만 확 늘어나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마케팅은 너무나 뻔하더라고요. 뭐냐?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돼. 수요가 있어야 돼. 수요 없는 거는 죽어도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로 만든 무드 등 절대 못 팔아요. 한국 건강식품 일본에 못 팝니다. 왜냐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몰라. 이런 건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상품 경쟁력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본에도 다 있는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명함 경쟁력 있어요. 브랜드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싸고 좋으면 팔리는 거지. 스티커 다 이런 게 팔린 거예요. 일본 쪽은. 근데 일본에 통한 게 후진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은 더 싸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명함을 우리가 1280원에 80엔에 팔아요. 100매를. 중국은 우리가 4,200원에 사와서 1280엔에 팔아요. 중국에. 근데 중국은 얼마? 판매하는 것 자체가 4,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에 팔 때는 전혀 다른 걸 팔아야 되고 선주국에 파는 것과 동남아에 파는 게 달라요. 근데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면 광고하면 팔리는 거예요. 손님만 오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광고비를 그렇게 지출할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성 고객이 얼마였죠? 한 명 모집할 때 비용이? 43만 원. 들으셨어요? 진짜 이게 말이 되겠어요? 명함 스티커 파는 회사가 한 명의 진성 고객을 모으는데, 진성 고객을 뭐로 분류하셨죠 그때? 이쪽 나오셨죠. 자, 진성 고객, 그러니까 뜨내기 손님도 있잖아요. 한 번만 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구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앉히세요. 그때 진성 고객을 뭐로 분류하셨죠? 저는 3회 이상 구매한 사람을 진성 고객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3회 이상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한 명 모집하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43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43만 원 들여서 그 명함 스티커 사는 고객 한 명을 모았대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티쿤의 경우는 반복 구매자예요. 고객이 기획사니까. 근데 한번 볼까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 잔류고객 현황 볼게요. 잔류고객 현황. 자, 2012년 4월 화면만 잡아봐요. 자, 2012년 4월에 855명이 들어왔어요. 855명. 우리가 광고해서 855명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4월 달에 가입하자마자 산 사람은 61%예요. 40%는 안 사요. 이 사람들 심심해서 들어왔을까요? 두 번째 달에 사요. 거의 한 80%는 사요. 왜냐하면 인쇄물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재미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의도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2012년 4월에 처음 가입한 고객이 5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17년 4월에 63명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7.4%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냐, 많이 모아요. 그 중에 단골을 만들어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슬로건이 있어요. 오게 하고. 전 이건 이정무한테 배웠거든요. 뭐냐면 이정무는 늘 깔때기론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일단 오게 해라. 그 다음에 사게 해라. 그 다음에 단골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8대2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매출의 80%는 단골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단골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단골을 만드는데 한 사람에게 43만 원을 투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마케팅 가장 기본 이론인 거죠. 일단 오게 해.
사게 해. 단골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장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단골 만드는 거예요. 단골. 그래서 제가 티쿤에서 정말 아마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마존은 들어가도 단골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DB를 안 주니까.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물론 아마존에는 막 파는 거대요. 지금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예요. 이런 거는 아마존에서 일회용으로 팔고 이런 거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판들 단골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은 오게 하고 사게 하고 단골 되게 만들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이때 7.4%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날 10한 2, 3% 될 것 같아요.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달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여전히 이렇게 여전히 30명, 40명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와서 쌓여요. 다 증발해. 근데 쌓인 거 위에 또 눈이 와. 또 일부 증발해. 이렇게 해서 모은 것이 우리가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번 달에 구매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회사에. 월별 구매 고객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모아서 3월 달에 지금도 사는 사람이 11,000명, 1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우리 고객 총수는 35만 4천 명이에요. 우리가 일본에서 모은 회원은 35만 4천 명인데 35만 4천 명을 14년 동안 모은 거예요. 14년 동안 35만 4천 명을 모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근데 뭐 이번 달에 들어온 사람이 산 것까지 감안하면은 겨우 12,000명 데리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12,000명으로 만드는 매출이 한 달에 25억 원이라는 거죠. 23억 원. 이게 비즈니스더라고요. 35만 명 모으는 동안 우리는 돈을 얼마 썼을까요? 한 300억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 고객 모으는데 34만 원이고 회원 한 명 모으는 데는 한 15,000원, 12,000원 한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원을 모으는데 거의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자상거래업은 소창업으로는 불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지는 절대 안 해요. 제가 전자상거래업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 질문 해보고 싶어요. 너는 매출이 얼마야? 직접 팔아본 게 얼마야? 우리는 바깥에 티푼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돈 얼마 안 되거든. 지금 이거 하는 게 더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원 모집하고 장사하는 게 더 바쁘기 때문에 외부 뭐 강의해서 돈 벌고 이런 건 진짜 우스운 거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강의로 돈 받는 사람들은 사실 장사 못하는 사람, 할 거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게 하고 그 사게 하고 단골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고, 이걸 받쳐주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수요가 있는 물건을 경쟁력 있게 팔 수 있을 때, 그때 비즈니스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티쿤 고객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를 한번 볼게요. 어디를 통해서 티쿤 고객들이 들어왔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씨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자 마케팅을 어디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 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 정식 원그램 화면 키우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거 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이찬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 티큰 직영사 매체별 유입 비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지 나타낸 표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63% 파란색인데 이게 구글, 야후 광고를 통해 들어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이렉트. 이 다이렉트 구글 야후 검색어 광고죠. 검색어랑 디스플레이 광고. 아, 둘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검색어 광고는 누구나 아는 거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어떤 것들을 써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배너 광고죠. 배너 광고라서 뉴스나 뭐 컨텐츠 블로그나 볼 때 옆에 따라 들어오는 배너 광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건 에어 간판, 저희 에어 사인이라는 전상점이 운영하는 그 광고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에 노출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아까도 대표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요키 지금 전상점이 배너 광고를 하고 있는 그 화면입니다. 네. 그럼 지금은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지금 키워드를 따라가는 것도 디스플레이 광고에 속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종류로 따지면 일반 배너 광고는 지금 잘 안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명함 치고 나면은 기사 볼 때도 그 기사 밑에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광고 얘기죠. 맞습니다. 그 리타겟 광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실제 이 광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일본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스베테 호모샤라고 해서 모든 방문자예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를 들어온 사람이 우리 전상점에 들어온 사람에게 배너 광고 뿌려줘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던 사람이 뉴스를 봤을 때 배너 광고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리타겟인가요? 예,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푸시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는 이게 내가 검색어에 광고를 매달아 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 광고를 뿌려주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뿌려줄 거냐의 조건에 따라서 광고 이름이 좀 바뀝니다. 그 중에 리타겟팅은 내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봤던 사람, 뭐 이런 정의에 의해서 그 광고를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오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키워드 광고고요.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 광고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건데 지금 7:3 비율로 지금 광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7:3이면 유입도 7:3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는 게 제일 앞에 원표 보여줄까요? 지금 구글, 야후 광고로 들어오는 게 63%인데 63% 중에서 검색어 광고가 70%라는 거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광고가 30%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티쿤이 유입하는 경로를 말씀드렸고요. 실제 그런 광고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 다이렉트 광고를 해야 돼. 다이렉트. 아니 이걸 설명하라고. 15% 14% 네. 그래서 다이렉트 광고는 뭐 기존 고객이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면 직접 정상점을 치고 들어온 사람, URL을 통해서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즐겨찾기를 해놨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다이렉트는 기존 고객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상점을 알지 못하면 즐겨찾기도 안 할 뿐더러 직접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온 사람이 1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검색창에다가 아도 프린트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예. 사람도 다 다이렉트로 잡는 거죠. 예, 맞습니다. 즐겨찾기를 해놨거나 자기가 직접 사이트 주소를 치고 들어오거나 혹은 뭐 아도 프린트라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를 다이렉트로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15%고. 네, 15%.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검색이라고 해서 SEO라고 합니다. 보시면 또 네이버에서 나올 텐데 파워링크 밑에 나오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고 SE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비하고 상관없이 구글이 이 컨텐츠가 검색한 사람들이 이 컨텐츠가 보여줬으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구글이 임의로 보여주는데 그 영역을 통해서 들어온 게 SEO라고 보시면 돼요. 그 SEO가 14%로 SEO 좀 보여줘보세요. 하고 있는 상황. 직접 치고 들어가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색하고 나면은 보통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유료 광고란이 있고 밑에는 무료인데 위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SEO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포탈들 검색 엔진들은 많이 이용해야지 자기가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만 배치하면 아무도 안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글을 왜 씁니까? 구글엔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근데 구글은 어떤 로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위로 나오게 해. 먼저 검색되게 해.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을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MBC에 인용된 사이트 이런 거는 가치를 더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이트가 위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구글이나 야후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께 위로 나오게 돈을 안 내도 위로 나오게 만드는 게 SEO 광고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3%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SNS. 근데 기존 일본에서 들어오는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 대부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3%.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B2B 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비율이 뭐 조금 적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수공예품이나 B2C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직영점은 3% 정도 지금 SNS로 들어온다. 근데 일반적으로 파워 블로그를 활용하는 거는 어디로 분류하나요? 파워블로그는 대부분 무료 검색으로. SNS를 분류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거. 예. 그 SNS로 네, 분류해요. 맞아요. 예. 그건 있어요. 그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워 블로그 마케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3%밖에 안 된다면 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지금 직영점인 거고. 그 SNS를 통한 보통 요즘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러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워블로거 뭐 이런 그 마케팅 기법을 쓰는데 그게 상당히 잘 맞는 상품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마케팅 잘 맞아요. 우리 이용사 중에서도 그 마케팅만 갖고 돈 많이 안 쓰고 꽤 많은 고객을 모객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는 우리는
무슨 인쇄물, 또 무슨 용기,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NS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 한때 패션 사이트가 하나 우리 이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파워 블로그 만들어 진짜 큰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드문 것 같아요. 기본은 어쨌든 검색어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기본이 되고 거의 뭐 SNS는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효과 내기 되게 어렵고 또 뭐 비율 자체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다음으로 링크 유입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뭐 교환 배너를 통해 들어오거나 저희 애드 프린트에서 전상점 다른 이용사로 들어오는 뭐 이런 비율들, 그러니까 링크 교환이죠. 예, 그래서 전산점에서 전산점으로 들어오는 그 유입이 지금 4% 이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우는 구글하고 야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구글하고 지금 전산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드사인이라는 전산점인데 구글로는 46%가 들어오고요. 근데 야후로는 10%가 들어옵니다. 일본은 야후가 지배하는 사회였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구글이 46%나 되면 다른 사이트 다른 데랑 또 비슷하게 비율이 구글이 지금 이건 용기 사이트인데 용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이건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야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티콘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통계를 계속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예를 들어서 정말 패션 사이트가 대성공한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워블로깅 하라고 이런 거를 전해드리는 거고, 요 키는 이거 나이 든 사람이 쓰는 건가 봐. 이거 뭐 어쨌든 우리가 다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다 공개해 드리는 거죠. 그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구글에서 제일 많이 40%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야후에서 16%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이 4대 2 정도 수준까지는 되네요. 그죠? 구글이, 일본은 구글이 중요하다는 거고, 다른 나라는 또 달라요. 다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비율도 구글이 더 많긴 해요. 그래? 그럼 지금 일본에 사업하려면 구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검색어 광고, 구글 야후 광고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하고 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구글로 이미 봤다거나 뭐 하여간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죠. 이메일은 어떤가요? 이메일은 저희가 메일 매거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비율이 지금 1%. 바탕 한번 열어줘 볼래요? 네. 지금 티코는 이제 독립 사이트잖아요. 각각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 있는 점들을 이렇게 엄브렐러처럼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 그게 티콘 재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각 독립된 점들을 그냥 묶어만 놓은 거예요. 링크만 해놓은 거예요. 링크.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게 아까 링크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 직영이고 이거는 이용사예요. 이용사의 매출이 어떻게 된 누가 사줬나 한번 보는 거죠. 에드카드라는 점에 에드카드가 모은 고객은 72%예요. 72%. 28%는 다른 에드프린트 손님이 에드카드에 가서 사준 게 24%라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내가 모은 고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사준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누른 거거든요. 여기 티쿤이라고 위에 붙어있는 이걸 눌렀더니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이 24%인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자기는 회원 모집 안 해. 근데 95% 정도를 다른 회사 사람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매출도 많잖아요. 4월까지 1억 6천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에드프린트 고객이 95%가 사준 거예요. 자기가 모은 고객은 2.1%밖에 없어.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템이 너무 좋아. 뭐냐? 택배박스예요. 택배박스. 근데 택배박스는 아무도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뭐 광고 안 해도 그냥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우리는 좀 섭섭해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당신도 광고해서 옆으로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제재 수단은 없어. 이제 유일한 제재 수단은 택배 박스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은 뭐 완전히 땡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도대체 얼마야?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매출이 그냥 광고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링크라는 거고요. 티쿠는 이제 그런 링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구글이나 야후 그쪽에 그 CCP 있잖아요. 클릭당하고 평균 클릭당하고 다 다르죠. 저 명함은 우리 얼마 나오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클릭 베이스. 용기 얼마? 클릭? 전화해 보셔요. 지금 이게 한국보다는 싸요, 비싸요? 더 싸요? 그래서 대체로 봐서 한국도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보다 일본이 싸다는 거예요. 경쟁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현철 전무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판매자들이 정말 잘해요.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한국에서 택배박스라고 치면 네이버에서 택배박스라고 치면 유료 광고하는 택배박스 판매점이 130개가 검색이 돼요. 일본은 10개밖에 안 돼요. 아직도. 진짜 놀랍지 않아요? 택배박스는 일본이 발상지거든요. 일본에서 생긴 거고 일본에 가면 택배박스 파는 회사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쇼핑몰을 만들고 파는 회사가 10개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단련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클릭률도 실제로 8%에서 10%까지. 한국에서는 보통 몇 프로? 같은 조건. 많이 해도 3%.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릭률 거의, 그러니까 클릭률이 파워링크는 거의 그냥 넘기고 가는 수준인데 이게 클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정호 씨 한번 물어보셔요. 저거 요키하고. 저는 지금 안 봐요. CPC가 광고하면서 엄청 중요해요. 내가 유입시키는 유입 비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CPC가 뭐죠? 클릭, 네, 클릭, 퍼, 네. 코스트. 네. 코스트.
클릭당 중요한 단가. 건데 한 클릭에 막 200엔, 2,000원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막 광고비 쓰기 정말 후달립니다. 근데 보통 뭐 상품마다 편차 워낙 커서 근데 100엔, 1,000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낮은 것들이 있고요. 100엔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튼 그 사이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할 만한 정도 CPC가 되는 거고 내가 팔려는 상품 조사해봤더니 한 원 클릭에 20엔, 200원, 300원대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위험비가 엄청 싼 거예요. 그 무조건. 한국에서는 예. 그 클릭당 가격 저희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00원이 넘어요. 그쵸? 지금도 클릭당 가격. 제품이 어떤 제품이시죠? 건강. 헬스 보충제, 뭐 다이어트 아. 많이 비싸요. 근데 이제 조합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코 같은 경우는 조합 단어를 쓰면 단가가 많이 돼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클릭당 지금 뭐 회전 뭐라고 하죠? 클릭 수라든지 예.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인기 있는 키워드 우리나라 뭐 꽃배달 같은 거 엄청 비싸거든요. 10만 원까지. 네, 이제 그런 상품일수록 방금 말씀하신 조합 단어 또 다른 말로 롱테일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손님들도 그쪽으로 많이 검색을 하긴 해요. 네, 근데 많이 검색할수록 사실 올라가지 가격은. 네. 근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무서워서 돈 못 쓰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 클릭 비용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광고하면 남아요. 그러니까 한 달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단골이 되잖아요.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전문가 통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입하면 언제 이게 원가가 해소되는 거였지? 있어?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했어. 그럼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한 거 원금을 언제 뽑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면만 키워. 이건 실제 데이터인데요. 화면만 좀 보여줘요. ESC 눌러주세요. 이쪽이 소가 안 이거 왜 이렇게 작동이 이렇게 되지? 됐다. ESC. 이게 아까 뭐 우리 저기 관리자 페이지 통계에서 사장님 잠깐 봤던 통계입니다. 잔류 고객 통계, 고객 잔류 가치 뭐 이렇게 불리는데 예를 들어서 3월달에 544명을 모집했어요. 544명을 모집하고 그 544명 중에 몇 명이 샀는지 이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한 70% 정도 샀을 거예요. 544명이 만든 매출이 첫 달에 3,7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200만 원 남았죠. 남는 1,200만 원. 이때 광고비 얼마 썼냐면 500만 원 썼던 겁니다. 그럼 이런 이용사처럼 첫 달에 뽑는 사이트가 있죠. 그리고 그 544명이 뭐 첫 달에 샀던 사람도 다시 살 수도 있고 첫 달에 안 샀던 사람이 그 다음 달에 다시 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달에 670만 원 또 샀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모은 544명이 쭉 보니까 이게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몇 천만 원 산 거예요. 그 계속 시간 지나도 계속 타죠. 아까 애드프린트 통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몇 년 전에 모았던 몇백 명 중에 오늘도 이번 달에 몇십 명씩 사고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근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가 광고를 몇 달 안 했어요. 과거 어느 날. 근데 그 달에 광고를 안 해서 모객을 못 했으면 지금 내 구매 고객이 광고하는 한 달당 몇십 명씩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매출도 이렇게 붙은 그런 모습 보이고, 그래서 광고비 회수 기간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지금 뭐 우리가 직영을 하던 이용사의 뭐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사이트들 보면 거의 안 걸립니다, 시간이. 대부분 당월에 뽑거나 늦어도 3개월 안에 내가 이번 달에 투자한 광고비 다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처음부터 안 팔리는 건 어차피 안 돼요. 그거는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팔리는 상품이라면 광고비 투자하면 3개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못해요. 티코는 지금 흑자 구조거든요. 흑자 구조기 때문에 광고비로 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도 무서워서 못 써요. 해보시면. 제 고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고민보다는 이 돈을 뭐 한 달에 뭐 아까 500만 원 쓰신다고 했을 때 500을 똑같이 쓰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오게끔 하는 그 500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해외 광고를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광고문에서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국내에서도 끝내는 내가 신경 써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끝내는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라리 내가 신경 쓴 것보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더 얘기하죠. 네, 그런 경우에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거는 근데 의외로 전 이것만 지켜도 장사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확신이 있냐? 내가 지금 광고비 3천만 원 넣으면 3개월 안에 뽑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지를 수 있냐? 진짜 못 지릅니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나가는 건 현찰이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미지수잖아요. 통계가 아무리 이래도 저도 못해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잘 확신이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맞는 거를 집행하는 게 진짜 경영 같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저는 거의 안 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 이론으로 다 정립을 했거든요. 이론으로 다 정립했는데 지금 이제 대박치고 있는 용기 이 사이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지금 광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퇴근 후와 주말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광고를 안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는 직장인들이 경영자들이 잠잘 때라서 안 한대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다 하라고. 365일 다 하라고. 사장은 바빠서 새벽에 클릭해. 그리고 장난으로 클릭하지 않아. 그래서 다 365일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항상 광고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게 절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얘기는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뭐냐?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무조건 팔립니다. 그리고 대체로 3개월이면 3천만 원 투자한 거 3천만 원에 빼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 광고를 이제 우리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자체적으로 명함 스티커 광고를 다 하다가 이제 회사가 커졌어요. 그래서 막 사이트를 우리가 8개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니 광고가 뭐가 힘들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사를 썼어요. 우리도. 그래서 일본에서 광고 대행업 하는 회사와 계약해서 해보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요? 대행 줬을 때 어땠어요? 네, 기억납니다. 어떤 거 어땠어요? 대행을 주면 대행사의 그 관점과 또 우리 같은 광고주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결과를 원할 수 있거든요, 광고주는. 근데 대부분의 대행사는 한 클릭당 싸게 광고했습니다. 이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매출은 작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행사는 할 말이 있거든요. 당신네들이 운영했을 때 한 클릭에 1,000원 들어갔는데 우리는 한 클릭에 800원에 끝냈습니다 하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 쓰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우리 또 일본 비즈니스다 보니까 대행사를, 일본에 있는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커뮤니케이션,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사실은 직접 하시는 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가장 효율적인 전환율을 요구하는 거죠. 광고는 광고 최적화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해봐서는, 해보고 데이터가 떨어지기 전에는 뭐가 정말 효율적으로 싸게 내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지 아무도 모르죠. 처음에는 일정 부분 상상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통해서 내 광고에 최적화된 조건이 뭐고, 내 광고, 내 상품이 제일 잘 팔리는 매체가 뭐고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지 내 노하우가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굳이 초창기에는 세팅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협력회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되게 잘한대요. 해외 직판 마케팅을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용사 중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냈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이제 대행사를 써서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뭐 어쨌든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셔요.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추천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마케팅이 어려우면 내가 이제 뭐 대행사 쓰세요 이러겠는데, 그냥 원어민자 한 명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아니 검색어 광고로 60몇 프로나 들어오는데 뭐 하려,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는 거고, 또 어려운 건 이렇게 와서 상의하면 돼요. 근데 해보면 지금 이거 제가 기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고, 지금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용사들이 지금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작년에 3억 원 이상 판 회사들이 벌써 19개가 나왔어요. 잘 파는 회사들이 대개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정말 헤매요. 매출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매출이 안 올라가요. 근데 1년 반 정도 지나면 서서히 이거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가 봐요. 배워서 마케팅의 효율이 나요. 그래서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거의 장사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 아무리 이제 열심히 전달하려고 그러더라도 이게 몸에 붙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케팅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해라. 그리고 하는 요령은 이창희 씨가 잘 가르쳐 줘요. 오시면 뭐 이건 이렇게 하시고,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야 뭐 그 자동차 운전 배우는 것만큼이나 쉬운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 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있네요. 비전상점이에요. 비전상점. 이때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가끔 한번 터지는 거지, 맨날 이렇게 되다가 이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몇 개월째 뭐 내려가요, 오히려 매출이. 이런 게 무조건 발생해요. 자, 이 회사는 어딘가요? 컵이네요. 에드컵? 5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매출 안 올라가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잠시 반짝했네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벌써 1년 반 지났죠? 쭉 올라가요, 이렇게.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회사가 진짜 재밌는데 이 간판 회사예요. 오개 간판. 야, 한국에서 일본에 오개 간판 파는 거예요. 이 회사는. 첫 해, 둘째 달, 두 번째 해 하고 싶겠어요? 정말 할 맛이 안 나요. 근데 이때 좀 전에 오션 그 회사하고 만났어. 거기서 잘해준 거예요. 지금 이분은 거의 뭐 국내 사업 접었어요. 국내 사업 안 하고 일본만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나갈 준비하거든요. 완전히 살아남은 거죠. 이 회사 전 진짜 지금 너무 놀라고 있는데, 이 나만의 원단이라고, 그러니까 디자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양을 염색한 원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 회사예요.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9천만 원 갔잖아요. 지금 4월 달에 이미 6천만 원 매출, 7월 7일까지 6천만 원 매출 올렸어요. 지금 아마 이 정도 갈 거예요, 이번 달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이런 회사가 첫 해 보세요. 첫 해 완전 바닥을 펴요. 안 올라가요, 매출이. 근데 이분은 아니 갑자기 이때부터 왜 매출이 올라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마케팅 담당자를 바꿨대요. 그래서 진짜 마케팅 할 줄 아는 일본인이 합류했어요. 쭉 올라가는 거죠. 이 회사도 뭐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되냐고요. 근데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외주 주는 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부에서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게 더 좋고, 장사가 무슨 뭐 단거리 경주는 아니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원어민을 채용하고 원어민을 교체해서라도 내부의 마케팅 역량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1년 안에 성장세로 돌아가면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CEO부터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광고하면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설명하던 것 다시 추가 설명할 거 있어요. 그 세부사 세부. 예. 용기 사이트 4월 현재까지 클릭당 등급 57엔에 현재까지 19만 엔 나오고. 야, 용기 대박인 거예요. 17엔? 57엔. 57엔? 한 클릭당? 명함은 요즘 한 얼마 할까요? 모르죠. 300 넘을 것 같은데. 300 넘는다. 스티커 그때 할 때 얼마였어요? 스티커가 기억 안 나. 350엔, 380엔. 한 클릭당 350엔. 근데 한국은 350엔 이상일걸요?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뭐 한국 사업을 아니까 모르는데 얼마 몰라. 스티커. 나중에 좀 조사 좀 해봐요. 이렇게 비교해봐요. 그리고 표가 중요. 전반적으로 일본이 더 쌉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통계를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근데 티콘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는 거죠. 자료. 근데 어디서 보시겠어요? 이런 자료를. 티콘밖에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다 보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한 분은 단체방이나 이쪽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말씀하셔요. 없어? 하나만 아까 CPC 관련해서 에어 사인의 CPC를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농대 키워드 이거 하면서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도 대표 키워드보다 조합해서 하는 키워드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똑같아요. 보면 에어 간판을 파는 그 전상점에 세팅했던 키워드예요. 실제적으로 간판이란 건 대표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의 평균 비용이 여기 보시면 190엔 정도 됐어요. 190엔. 그리고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는 뭐 이런 거죠. 간판이 아니고 이자카야 간판, 조형 간판, 뭐 벌륨 간판, 회사 간판.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자 150엔, 어떤 거는 70엔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전환당 단가라고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구매까지 이를 때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그게 지금 보시면 전환당 비용이 제일 대표 키워드는 300엔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더 쭉 줄어들죠. 그래서 한 번 구매하는데 40엔은 갖고 구매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일본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롱테일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하면 효과도 좋고 거기에 따라 뭐 CPC도 훨씬 더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단은 어떤 형태로인지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클릭당 비용을 걱정할 정도 비즈니스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슨 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클릭당 비용이 비싸다는 거는 또 많이 팔린다는 얘기하고 통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나머지 더 자세한 건 질문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세한 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창리 씨가 그런 세부적인 거는 다 일러 드릴 거예요. 혹시 그 여러분 지금 사이트 해외 직판 사이트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중에 아이템은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아이템은 있어요? 네. 그냥 편한 게 제조만 신나거든요. OEM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바뀌었어요. 뭔가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거기다가 거의 바뀌면서 지금 이유까지 와갖고 거의 못 눌렀어요. 근데 참 죄송한데 천연비누 이런 거 팔기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겠죠?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번에 법이 우리나라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효과를 받지 않으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바뀌어서 화장품을 해외에 파는 게 쉬울까요? 한국 화장품? 진짜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검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화장품을 파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한국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14,000개라는 거예요. 그 14,000개마다 다 그럴듯한 상품이 있다는 거죠.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참존, 아모레 이런 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브랜드 화장품을 해외에 판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건강식품들이에요. 왜냐?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대표님 워낙 잘 파셔요. 잘 파시는데 이제 건강식품류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가면 팔립니다. 말레이시아 이런데. 왜냐하면 한국 신인도가 워낙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거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담하게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제가 지금 혹시 아이템 없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게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지금 일본에 팔아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스티커를 칠레에 지금 팔아서 칠레 사이트를 열었어요. 우리가 연 게 아니죠. 우리를 이용해서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운영해서 칠레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이번 달에 처음 했어요. 근데 42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분이.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예요. 스티커가 왜 좋냐? 한국이 최강이에요. 최강. 그 다음에 제조 원가가 거의 20% 수준이에요.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티커를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까지는 판매자가 생겼어요. 근데 혹시 영국 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하셔요. 혹시 서바나가 돼. 그럼 스페인에 파세요. 프랑스, 독일. 저는 99% 성공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티쿤이 다 제공해드려요. 공장까지도 안 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외, 특히 유럽 쪽에 스티커 갖고 나가면 거의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스티커 사이트,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막 자동 주문 견적 기능도 들어가 있고 조판 기능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은 정말 몇 억 들어가요. 이 스티커 사이트. 이것도 공짜로 드려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거 뭐 하겠어요? 이거 뭐 붙잡고 있다고 누가 돈 주겠어요? 그냥 뭐 1,000만 원 받고 다 쓰게 해요. 왜냐, 1,000만 원도 안 받으면은 이분이 장사 안 했을 때 너무 큰 부담이 생겨요. 예를 들어 독일에 나가라고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비용만 받고 이거 드려. 그 다음에 10몇 년 동안 관리한 스티커 공장 들여.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에 이런 거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추하는 거예요. 강추. 워낙 티쿤이 회사 한국에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나가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나가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께서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고, 티쿤은 이미 흑자가 난 회사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또 마케팅 관련해서도 좀 더 상세한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예, 하여간 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마십시오. 예.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 더 할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